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뭔가 좀 속 시끄러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갑자기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와중에 두산에서는 무슨 큰 칼질을 하면서 어떤 기업이 호재고 악재고 등등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어떤 주식은 급락하고 급등해서 아마도 기리분들도 조금 힘든 하루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오늘의 경제 소식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핵심만 보고 진짜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CPI가 둔화가 되면서 아니 길이 CPI가 둔화가 되면은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좋은 거 아니었어? 맞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는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이제 CPI가 많이 둔화가 되면서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92% 사실상 확정이다 이러한 생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제로 나오자 오히려 최근 들어 많이 급등했던 기술주가 차익 실현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은 야 이거 증시 앞으로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분명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왼쪽에 엔비디아를 보면은 이걸 우리는 보통 쌍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올라가다가 음봉 맞고 쭉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다가 음봉 맞고 쭉 떨어지고 야 이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그럼에도 정말 다행히도 이 돈이 빠져서 이때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다. 오히려 기술주는 조금 쉬는 동안 우리가 이때까지 안 올랐던 기업들 그 친구들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도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이 와중에 테슬라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마이너스 8%나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로보택시 일정이 원래 8월 8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10월로 밀린다 이러한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도 덩달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중요한 게 이제 물가가 잡힌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진짜로 금리 인하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자극하는 그런 소식이 나타날 때마다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러한 굿이즈 배드 그 소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앞으로 증시 분위기가 바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카오 바닥인가요? 금리 인하가 다가옵니다. 물가도 진정되고 있으니 곧 인하가 진짜 눈앞에 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네카오, 2차전지, 엔터,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등등 이런 친구들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네카오가 최근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바닥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는 6%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제 몇몇 주주분들은 이제는 좀 바닥치지 않겠나 라는 예상을 했고 실제로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물론 지금은 좀 빠지고 있지만 장 초반에는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떤가 봤더니 증권가에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는 전년비 25%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카오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도 봐야겠죠. 외국인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요즘 ESS 덕분일까요? 2차전지 관련주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외국인의 매수가 7월 달에 2차전지 쪽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이 나오는 쪽입니다. 하는 길이 그 2차전지랑 금리랑 솔직히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리가 높으면 우리가 차를 살까요? 안 살까요? 맞습니다. 차를 살 확률이 분명 떨어지겠죠.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까지는 금리가 높았을 때 차 사는 걸 고민하다가 생각보다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분명 차의 매수가 좀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전기차도 잘 팔리고 2차 전지의 수요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또한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전기차 신차 라인업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2차 전지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2차 전지 정말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2년 전 반도체 모습이 지금일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오늘의 52주 신고가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이 나오며 최근 들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더 쭉 올라가며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아마 8월 중에 허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4분기 내 출시가 예상되며 1,000억 원 정도의 마일스톤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이면 당연히 큰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가 대세입니다. 단 리스크가 있다 보니 한쪽의 몰빵보다는 지금 이제 뭐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는 친구들, 겉토양 내면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한때 거래 정지까지 먹었던 코오롱 티슈진, 그런데 오랜만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오늘 이렇게 뜨거웠던 이유가 뭔가? 바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의 FDA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곧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보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놀랐는데요. 참고로 이 약은 무려 18년 동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에 FDA 임상 1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한두 달 뒤에 결과가 나오나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기열이 좀 많이 길어요. 앞으로 투약한 환자를 2년간 추적 관찰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은 조금 긴 시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하네요. 결과가 2년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 코오롱 티슈진 쭉쭉쭉 이렇게 우상향을 해줄지 한번 가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공부겠죠. 다음입니다. 오늘 정말 시끄러운 두산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이 쪼개지고 붙고 대수술에 들어간다는 소식 다 들으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누가 호재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그룹의 효자는 두산밥켓이었습니다. 열심히 혼자서 돈을 벌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로 옮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는 뭐야? 야, 야, 얘는 내 아들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부자 아들이 내가 생긴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매우 큰 호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왼쪽에 보다시피 답이 나와 있죠. 두산 로보틱스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 내 아들 돈 잘 벌던 아들이 갑자기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이러한 말이 나오는 악재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결국 두산 지주사를 위해서겠죠. 그래서 두산 지주사가 좋다고 하고요. 효자 두산밥켓의 지분율이 13에서 42%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머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매수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또 원전 때문에 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원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가민가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체코 수주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마도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쪼개지고 붙는 대수술이 나타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28,000원에 사준다라는 매수 청구권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혹시나 나갈이 되더라도 그냥 매수 청구권 쓰면은 하방이 닫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걸 듣고 이제 몇몇 기류분들은 그럼 나도 지금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까지 7월 12일까지 매수한 사람만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사고 싶더라도 기한이 지났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갤럭시 소식 보도록 할게요. 자, 3전의 신작 폴더블 폰의 사전 예약이 흥행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새벽에 오픈마켓 시작되었는데 무려 200만 명의 시청자가 몰리며 흥행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또한 중국에서는 갤럭시 링이 품절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기능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큰 관심을 받는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갤럭시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박이란 소식이 나올 정도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유럽 지역에서 애플페이 말고도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그 애플로 뭐 삼성페이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애플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봤더니 최근 유럽에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아이폰 탭앤고 기술에 다른 경쟁 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면서 반독점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집요하게 반독점 이쪽을 파고드니까 그냥 떡 조금 잘라서 나눠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론적으로 유럽의 아이폰 이용자들은 구글페이와 삼성페이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결정으로 애플은 EU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 미국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 미국장이 좀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노조 파업 소식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전 노조의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노조는 8일부터 10일까지 첫 파업하고 15일부터 2차 파업을 예고를 했었지만 그런데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는 악재겠죠. 물론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분명 생산 차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제 가장 물 들어올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노를 져야 되는데 혹시나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 나타날지 주말 사이에 좀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가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 어제 또 큰 실수했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큰 실수 같은데 어제 나토 회의에서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실수죠.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자 결국은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받으라고 권한다면은 신경학적 검사 받을게. 나 뭐 이상한 거 없어. 요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이 받으라고 권한다면이란 조건을 붙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 끌다가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100%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서머랠리 기대감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서 7월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하는 반등장이 바로 서머랠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뭐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서머랠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주요 증권사들의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모두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다만 실적 개선세가 나오지 않는 화학주와 철강주는 소외될 것 요렇게까지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금호석유가 뭐 신고가를 냈다고 하면서 화학주가 돌아오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도소매 유통업체들의 업황 부진도 이어지고 있어서 특히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운주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차트가 깨지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60일선까지 내려왔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HMM의 목표가를 2,000원 내린 1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죠? 17,420원.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 리포트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홍해 사태를 제외한다면 23년, 25년 평균 선봉량 증가율은 7%로 선봉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넘는 시기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운 운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현재 물동량의 증가율은 대부분 재고 축적 수요에 따른 것으로 미래 수요를 땡기고 있는 거라 최근 들어 뭐 해운 운임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미래 걸 땡겨온 거고 앞으로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 2월부터는 해운업계 얼라이언스가 재편되는데 HMM이 소속된 곳의 최대 선사 중 하나가 이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HMM이 소속된 디얼라이언스의 선봉량이 40%나 감소하게 되고 또한 머스크의 단독 영업으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 말 그대로 해운 운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안 좋게 본다고 합니다. 다만 기리슨 또 이런 거 보니까 야 그러면은 화장품, 음식료, 그 다음에 전력설비 또 얘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곧 실적 발표 시즌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리분들 명품 좋아하시나요? 저 기릿은 뭐 당연히 누가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쓰긴 하겠지만 그런데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저의 마음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명품을 좋아하는가 한번 봤더니 반란이라는 명품 플랫폼에 따르면은 남자는 톰 브라운 그리고 여자는 샤넬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이 어딘가 바로 공통적으로 구찌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등은 남자는 루이비통, 여자는 셀린으로 각자 선호하는 명품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명품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다음입니다. 곧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델타항공은 파리 올림픽에 기대를 걸며 올인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이 흥행에 실패할 것으로 보이며 총 매출이 1억 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델타항공은 미국 항공사 중 파리행 항공편을 가장 많이 운행하고 있고 직항 서비스 점유율이 무려 70%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파리에 안 간다고 하니까 3분기 실적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델타항공은 어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냈고 미국의 다른 항공사들의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LB 오늘은 또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어제 일부 언론사에서 이르면 10월 중 재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HLB 관련주가 시간에서 전부 다 급락했었는데 그런데 뭔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길이 그 10월 중 제어가 신청하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일정이 늦춰지는 걸 봤을 때 이것도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번 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시간에 보다는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기대분들 다 좋은 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삼성전자 다시 또 상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